여러분, 하락장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락장 별거 없습니다. 제가 2022년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비트맥시 분들이 2022년 대하락장,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하락장 겪고 나셨던 분들도 많은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 지나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때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쫄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만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후회 남지 않도록 간간히 틈틈이 좀 영상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에서 영상 만들어서 찍는 스타일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염난 아저씨 탈을 쓰고 왔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다양한 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동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자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차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수익률, 평단가, 난 고점에 사서 많이 물려서 힘들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마이클 세일러도 물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고 막 모아가서 한 10만 개 정도 모으고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71만 개 정도 모으지 않았습니까? 한 3만 불 평단가에 10만 개 모으고 딱 끝냈으면 지금 평단가 한참 미치니까 마이클 세일러 위너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평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기서 제대로 알려줍니다. 평단가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 대상, 수익률, 평단가 얘기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안 좋은 돈을 좋은 돈으로 계속 끊임없이 환전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변환하는 겁니다. 내가 평단가를 생각해가지고 변환 안 하고서 계속 갖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수량이 적으면 그게 위너인 게 아니에요. 결국 이 하락장이 금방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자기가 꾸준하게 하락장 때도 용기 내서 모아왔던 수량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얘기하는 지금 공포스럽게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온갖 잡소리, 잡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제대로 된 얘기 같죠? 스마트한 얘기 같죠? 뭔가 지금 비트코인 존버하라고 얘기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기 수량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지성 추매, 정신승리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락장 경험해보고 시간 지내보고 그 기간 온전히 지났을 때 내가 그때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들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더 제대로 진짜 알차게 하락장 보내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채찍질하고 많은 분들과도 그 의견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금방 훅 지나갑니다. 되게 오래 갈 것 같죠? 끝도 없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정치할 것 같고 올라가려면 한참 남은 것 같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아래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려갔었을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 많이 모으지 못한 시점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위로 움직이는 변동성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격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한 자아가 비대해지는 시점엔 늘 어김없이 다시 한번 가격 하락으로 겸손해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겸손해지는 시점엔 다시 비트코인의 수량을 열심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변동성이라는 건 위아래 모두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 변동성을 자신이 예측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락장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원래 처음 생각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자신이 생각했고 믿고 있는 그 자신의 원칙, 투자 플랜, 저축 플랜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저축가, 현명한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 한가운데에서도 계속 저는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영상들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타입으로 이렇게 차 안에서 만드는 영상 계속 만들 거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영상 자주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코스피가 6,000 찍으니까 포모 오신 분들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비트코인 많이 오를 줄 알고 국장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는데 미장도 아니고 국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냥 국장 주식 그대로 갖고 있을 걸, 괜히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반타작나고 국장 날아가고 있으니까 배 아프고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이 국장에 있는 주식들보다 훨씬 더 좋은데, 훨씬 더 위대한 거 알겠는데 그럼 비트코인은 못 가고 국장은 날아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다, 속이 좀 쓰리다, 우리의 비트코인은 언제쯤 갈까, 보란듯이 날아가가지고 국장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데 언제쯤 그런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마음도 조급해지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계시거나 아마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리스펙님도 그렇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이 얼마를 가든 전혀 관심도 없지만 국장이 미친 듯이 날아간다고 해도 전혀 포모가 오거나 부럽거나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쉽거나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라톤을 하는데요. 마라톤을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라톤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전속력으로 빨리 누가 먼저 들어오냐, 이걸 논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마라톤 10km, 하프, 풀코스를 뛰다 보면 이건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시간 배분을 하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마 마라톤 대회 처음 나가보신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모두가 같이 서 있는 그 군중 심리 안에서 탕! 하고 시작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페이스보다 더 빠르게 나도 모르게 심장이 유동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튀어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심장이 바운스 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회에 성적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나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좀 가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제가 국장 포모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마라톤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장기 투자가 바로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투자, 비트코인 장기 저축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단기거리, 단기적인 승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시간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그 흐름에 맞춰서 뛰려고 하고 있어도 늘 주변에 보면 나를 앞질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흐름을 지키려고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나보다 빨리 뛰어나가고 내가 산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 자산이, 주식, 부동산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앞질러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 선수,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내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면 그 구간들마다 포모가 오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장기 투자의 원칙, 자기가 생각했던 마라톤의 페이스를 모두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자산을 따라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들, 그러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 장기 저축에 있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마라톤의 긴 시간처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여정에서 구간에 내가 불리한 순간들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나는 나만의 페이스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 우리들의 비트코인은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 맞는가,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 맞는가, 그 누구도 규칙을 바꿀 수 없는 하드머니, 디지털 에셋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를 앞질러가는 단기적으로 우리를 앞서 나가는 그 무언가에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마라톤 대회를 뛰었을 때도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뛰어나간 사람이 내가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쭉 동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내 루틴을 지키면서 가고 있을 때 미친 듯이 뛰어가던 그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초반에 달렸던 그 힘을 다 소진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늘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 이상으로 오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앞서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 다음에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이기고 비트코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완벽하게 이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산인데 단기적인 유동성, 호재 뉴스들에 의해서, 시장 심리들에 의해서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시간차를 두고 본질 가치에 회귀합니다. 마치 마라톤을 뛸 때 초반에 달려갔다 결국 걷게 되면서 내 뒤로 밀려나게 되는 마라톤 참가자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우리는 장기 투자,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장기 투자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동성이 몰리니까 그 유동성에 의한 모멘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단타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거 다 모르고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휩쓸려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서로 다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른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단거리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들의 심리 상태를 마라톤을 하고 있는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트랙에서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있다고 내가 포모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그리고 설령 같은 트랙 안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더라도 전혀 마라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 내가 참고해야 될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원칙과 루틴을 지키면서 비트코인의 속성에 맞춰서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자금을 끊임없이 투여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영상에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처럼 수염을 기르고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수염을 말끔하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아직 말끔하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라인이 남아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깔끔하게 바버샵 갔다 온 다음에 깨끗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투자라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 트레이딩, 수익 매매를 하고 있는 단거리 선수들, 마라톤을 단거리 뛰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거리 트랙에서 또는 마라톤 트랙 안에서 단거리 게임을 하듯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앞지른다고 포모가 올 필요가 없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비트코인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평단가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대놓고 티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뭔가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닐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이미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과는 달리 현재의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예상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내가 비트코인 이해하고 차분하게 모아가고 그러다가 큰 규모 물량을 왕창 담았는데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흘러가니까 뭐 변동성이 아래로도 있고 위로도 있다고 네가 얘기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솔직히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막상 당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다. 답답하다.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모으셨습니까?
더 이상은 안 모아도 될 정도로 평생 DCA, 평생 적립 매수해도 될 양만큼을 전부 다 모으셨냐고요. 그렇게 다 모아놓은 상태시라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조금 더 모아갈 수 있고 아직도 한참 모아갈 게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너무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싫다는 겁니까? 그럼 기분이 좋으려면 사자마자 계속 오르면 되겠네요. 내가 비트코인 이제 이해하고 어느 정도 물량 담아놨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그만큼 더 비싸지고 그 다음부터는 DCA 많이 못하고 같은 금액으로도, 같은 원화 금액으로도 더 적은 양의 비트코인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도요.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현금, 아니면 다른 자산을 매도해서 모두 다 담아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았고 자신이 열심히 벌 수 있는 월급, 부수입, 소득원이 있다면 그런 분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서 더 적은 원화로 더 많은 비트코인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다면, 장기적 우상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탐탁치 않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는 이 변동성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뭔가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은 기분이 나쁠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많은 비트맥시, 비트코이너들이 얘기하듯이 비트코인은 0이 아니면 무한대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냐? 인간의 탐욕, 끝없이 발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종이화폐를 찍어내고 화폐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행위가 멈추지 않는 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코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 이 화폐 프로토콜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채택되며 확장되어 나갈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하락장의 변동성을 야무지게 이용해야 됩니다. 정말 야무지게 이용해야 돼요.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싹 빼고 머리로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충분한 수량을 모았고 더 이상 DCA 할 금액도 없고 DCA 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가도 전혀 아쉽지가 않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상태인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늘 모자랍니다. 저도 처음에 몇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얼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목표 수량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채워지고 나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돈을 더 안전하고 단단한 하드머니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만 옮기고 어디는 안 옮겨도 된다가 어딨어요. 무조건 더 옮기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옮길 수 있을 때 더 많이 옮기고 싶은 겁니다. 언제 막힐지 모르고 언제 내가 개인 지갑으로 뺄 수 있는 게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옮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더 많은 기관들이 채택하고 더 많은 정부에서 집중적인 매집을 하고 전략자산으로 가져가기 전에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일단 하락장이 왔고, 그럼 그렇게 해서 온 하락장을 야무지게 이용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출이 당장 1개월, 3개월 안에 갚아야 될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고금리로 받으셨습니까? 단기에 고금리 또는 청산이 가능한 형태의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어떤 투자를 한다, 그 무엇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는 무조건 가능한 한 고정금리, 그리고 긴 기간, 그리고 저리에 빌릴 수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 청산가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강제 청산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대출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빚, 좋은 레버리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활용했었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다. 상환기간이 20년, 30년.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상환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계속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그 대출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먼저 왕창 샀고 그 산 가격이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르내리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그 어떤 자산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나의 구매력을 온전히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 단타 트레이더들,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메뚜기 떼들에겐 리스크를 시간에 녹일 그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 장기 저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좋은 빚, 좋은 레버리지에게도 강력한 힘이 되고 우리 스스로의 멘탈에게도 충분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 야무지게, 정말 야무지게 후회 없는 행동들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면도를 바버샵 가서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깔끔해요. 어떠십니까? 괜찮죠? 수염 긴 게 낫다고요? 원하시는 대로 긴 게 나면 다시 수염 기르고 아니면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낮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이죠. 처음으로 낮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창한 날씨처럼 하락장에도 조금 더 평온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온하고 웃을 수 있다면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한번 레게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안경도 한번 벗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즉각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들을 보면 좀 차분하죠?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죠. 보통 이런 시기에 조금만 오르면 뭔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떡상이 오는 거 아닌가, 드디어 반전이 온다,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아직 제대로 된 하락은 시작되지 않았었구나, 이제 제대로 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금 하락장에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가격의 며칠간의 상승 또는 며칠간의 하락, 연속적인 그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들, 그 밴드폭 안에서 움직이는 그 하락의 구간을 너무 많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넷달바님하고 아토믹님하고 하던 팟캐스트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계절의 변화 같은 거거든요. 한번 겨울이 왔다 하면 겨울이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진 않잖아요. 좀 덜 추운 겨울, 많이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오는 겨울, 눈이 덜 오는 겨울은 있어도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간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언제까지다 얼마나 걸린다는 알 수가 없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장, 겨울이 찾아왔다면 그 겨울에 절대적인 시간 양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 양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단기간에 끝나진 않는다. 갑자기 다음 주에 봄이 갑자기 온다, 이런 경우들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호재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도 마찬가지고 하락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승장과 하락장,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저축해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 들리는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예로 들어 설명드리는 거는 장작 같은 겁니다. 장작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이 쌓였다고 그 장작을 바로바로 태워버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바로바로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 장작을 모두 다 집어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불길이 일어나면 그 불길이 들었을 때 장작이 태워지는 겁니다. 장작은 불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호재 뉴스든 호재든 악재든 계속 그 장작이 현재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갑자기 캠프파이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장작들이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캠프파이어가 열린 것만 보면
바로 어제, 바로 그저께 나왔던 뉴스들에 대한 반응인가, 시장의 반응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캠프파이어가 열릴 때가 됐으니까 그 장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장작이 지난달에 패놓은 거든 지지난달에 패놓은 거든 그냥 그 장작이 언제 나왔든 이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가 열렸다고 방금 얼마 전에 나온 호재 뉴스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그냥 시장은 갈 때가 되면 언제 있었던 호재든 그 호재를 그 순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 뉴스, 악재 뉴스, 뭐 이런저런 뉴스거리들을 찾아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오를 때가 되면 오르는 것이고요. 오르지 않을 때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런 흐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마인드셋 관련된 부분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예를 설명드리거든요. 그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중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 포로로 잡혀갔다가 긴 시간을 걸치고 혼자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많은 미국 언론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견디고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스톡데일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았으나 이 생활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단언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있던 많은 포로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 연말에는 미국이 우리를 빼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 희망이 무너질 때마다 바로바로 좌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옹은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장기 투자, 장기 저축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었죠. 하락장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의 심정 같은 겁니다. 스톡데일옹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락장이라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우리의 상황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는 이 하락장, 이 겨울은 금방 지나가지 않는다,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 어쩌면 자고 일어났더니 떡상이 와서 갑자기 봄이 오지 않을까? 순식간에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주변에 들리는 아주 약간이라도 좋은 호재 하나하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그 시그널들을 너무 큰 의미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바라보는 건 좋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락장엔 이 모든 것들을 단기간에 끝내버리고 싶은 그 심리, 그리고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헛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그게 무너질 때마다 멘탈이 야금야금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다른 포로들처럼 하락장에 조금씩 병들면서 결국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에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 불변의 희소성과 코드,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든 장점과 특징들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언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반영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저는 비트코인 장기 저축,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마인드셋이나 체력, 건강, 그리고 나의 지식을 쌓는 행위, 열심히 일해서 월 현금을 늘리는 것, 또는 월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제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 금리, 전쟁, 지정학적 위기, 유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호재 뉴스는 어디서 나오죠?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갖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미 부여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시나리오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죠. 그것보다 정말 이 순간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락장에 야무지게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월 현금 흐름을 늘릴까? 내 본업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내 매장에서 내 사업체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맞고, 이참에 내가 많이 몰랐던 부분, 많이 미흡했던 비트코인 관련 지식들을 좀 쌓아서 하락장에 좀 더 깊게 비트코인 토끼굴로 들어가 보겠다, 비트코인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놨던 필독서들을 읽고 있는 게, 또는 나의 약한 기초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느덧 내가 제어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캐서 쌓여있던 그 수많은 장작들이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트리거가 돼서 발생된 캠프파이어에 의해서 쉴 틈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서 큰 불을 내는 겁니다. 그냥 활활 타는 거예요. 그 순간 들어간 그 장작이 대중들은 그때 일어난 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드디어 비트코인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아, 비트코인에 대박 사건이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쌓여 있었던 뉴스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쌓여 있었던 뉴스들이 드디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드디어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가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점점 더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을 향해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가올 그 봄, 여름을 향해 그 순간들을 준비하면서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스톡데이 롱처럼 단기간에 이 힘든 기간이 끝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걸 버리고요. 긴 호흡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인드로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쉽다, 내가 왜 그 순간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냈을까에 대한 후회가 무조건 남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진짜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도 했고 팟캐스트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차에서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도 당연히 가져가야죠.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휙휙 금방 지나가듯이 하락장도 금방 지나갑니다. 절대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고 더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은 없고 비트코인 가치의 향상이 없을 거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은 먼 미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차 안에서 마인드셋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재밌는 영상 만들 테니까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낮에 찍는 영상도 괜찮죠?